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도지사 출마 예상자의 측근들이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는 제주 MBC의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서명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 누가 왜 서명을 부탁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도지사 출마동의란 제목으로 작성된 특정 후보의 지지 서명 문건입니다. 서명한 사람들이 부탁을 받았다고 공통적으로 지목한 A씨. A씨는 자신도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50여 명의 서명을 받아줬다면서도 부탁을 한 사람은 밝힐 수 없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가 해달라는 거 알았다면서 때리지. 그것까지만 묻힌 되는 정도인데. 나도 해서 또 끝내야지. 서명에 참여한 B씨는 도지사 후보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서명도 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명은 교육감, 한 명은 도지사 후보 지지 서명, 후보로 등록했으니 지지 서명 해달라고. 종이를 갖고 오면 사인들을 자주 많이 해서. 해당 후보 측 인사들은 서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도내 정치권 관계자들은 지지선언 등 새 과시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서명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는 사실은 유권자 DB, 유권자 핸드폰 확보가 또 그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서명 날인은 법률 행위를 위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선거 구민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시하는 서명 날인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향후 자유의사가 억압되어서 공정한 투표가 방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주 MBC가 보도한 서명 문건을 확보해 명단을 분석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도 수사기관의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재착수합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를 모두 매각해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며 오는 28일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 취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녹지 측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에 열립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주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직접 전기차를 충전하는 스테이션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특히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제주도가 직접 판매하면서 전력 거래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도에 나섰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태양광 발전기와 충전기가 설치된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버스 회차지. 운행을 마친 전기버스들이 도착하면 충전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쓰는 전기는 바로 옆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만들어냅니다. 120kW의 발전기와 665kWh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설치돼 전기버스 6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을 직접 활용을 해서 이렇게 버스도 운행하고 전기차를 운행을 하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탄소 제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에 부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도 일반 전기차 16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태양광 충전 스테이션이 설치됐습니다.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직접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식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람하고 태양빛으로 이제 우리 전기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이게 진정한 의미의 깨끗한 에너지의 전기차 차량 운행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이게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도가 산업통상자원부, 민간 컨소시엄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전기 판매 방식입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한국전력이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충전 스테이션은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아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서도 생산한 전기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가 생산한 전기를 팔아 충전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력 거래 시장 다변화를 위한 가능성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태양광 충전 스테이션을 올해 대형마트 주변 2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최근 경북과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영농철을 앞두고 각종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도로를 뒤덮을 듯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길 옆 창고에서 폐목을 정리하려고 태우다 창고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폐 목재를 토치로 수거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타이어 창고로 화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지난 6일에도 서귀포시의 한 과수원에서 감귤나무를 태우다 불씨가 번져 임야 110여 제곱미터를 태우는 등 올 들어 제주에서 소각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는 8건. 최근 3년 동안 영농 부산물 등 쓰레기를 태우다가 화재로 이어진 사례가 125건에 이릅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예방을 위해 드론까지 동원해 불법 소각 단속에 나섰지만 영농철 관행적으로 부산물 등을 태우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저기 조금 붙은 거 여기 좀 태워갖고 나무 쪼가리 이거 하고 이거 말려가지고 조금 태웠던 건데 바람도 안 불고 해가지고. 이처럼 불법 소각을 하다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소방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임의로 태우는 행위는 모두 불법. 허가 없이 태우다 적발되면 최고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생활 쓰레기라든지 폐목자재 이런 것들은 다 불법 소각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태우지 마시고 그 쓰레기 처리장으로 갖다 주시든지 파쇄시켜가지고 거름으로 쓰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5월까지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코로나19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백신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백신 산업을 미래 먹을거리로 키우기 위해선 국가 표준 제정과 부품 국산화 같은 것들이 필수적인데요. 정부와 대기업들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경남 이종승 기자입니다. 유일한 백신 원부자재 생산업체인 아미코젠입니다. 산업과 제약용 특수효소, 바이오 신소재 등 120여 개 제품을 생산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백신 산업은 KS 같은 국가 표준 코드가 없어 관련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 표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나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매우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국내 기준이 생긴다고 하면 백신 업체들이 좀 더 용이하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들의 불편 해소에 나섰습니다. 12개 기관과 기업이 백신 산업 국가 표준 제정과 시험, 검사 인정 지원 강화에 협력하는 MOU를 맺은 겁니다. 한국표준협회는 국가 표준 제정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외 규격 인증비 지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시험과 검사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표준과 기술 기준 또 시험 검사 인증 지원이 우리 백신 산업을 앞으로도 계속 탄탄하게 받치는 디딤돌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백신 업체의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백신 분야 소부장 자립화를 위해서 백신 소부장 R&D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올해부터 11개 핵심 품목 개발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를 백신 5대 강국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
요즘 봄비 소식이 참 잦습니다. 오늘 흐리고 낮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 동안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로 북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살짝 가끔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한라산 높은 곳은 1cm 내외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부와 동부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8도, 서부 지역 9도, 남부 지역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북부 지역 12도, 서부 지역 11도에 그치겠고요. 동부 지역 1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어제보다 잦아들었는데요. 제주도 전 해상에서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부터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오후부터는 강풍을 동반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측근 채용을 강요하고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1단독에서 열린 김우남 전 회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측근을 채용할 의사가 없었고 업무 수행 과정을 질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에게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0월에 해임됐습니다. LH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진행된 특별단속에서 제주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입건한 투기 사범 6천여 명 가운데 제주 지역은 91명이 포함됐고 이 가운데 47명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 살면서 주말 농장을 한다며 농지 취득 자격을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동훈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동생 46살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전과가 있는 이들은 지난해 11월 제주국제공항에서 마약을 건네받은 뒤 제주 시내 모처에서 3차례에 걸쳐 술과 음료, 물 등의 마약을 녹여 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전야제가 다음 달 2일 오후 5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말이 되지 못한 기억, 낙인과 차별을 너머를 주제로 열립니다. 극과 무용 등 추념 공연으로 구성된 전야제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4.3 유족 등 제한된 인원만 초청되고 제주민예총과 4.3 평화재단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한편 서울 전태일 기념관은 다음 달 11일까지 제주 4.3과 연계한 인권, 민주, 평화의 역사전을 열고 다음 달 1일과 2일에는 4.3 관련 1인극 너에게 말한다를 상연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4.3 희생자 유족회 추천을 받아 4.3 유족 45명을 명예교사로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45명은 4.3 명예교사 수업을 신청한 초중고교 62곳에서 4.3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삶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며 평화와 인권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4.3 유족을 명예교사로 위촉해 4.3의 교훈을 후세에 전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경북과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과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부한 성금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과 강원 지역 이재민의 임시 거주시설 설치와 구호 물품, 의료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